오늘은 광복절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것을 기념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경축하는 날입니다. 이런 공휴일 날 제가 만약에 영상을 올리게 된다면요, 이렇게 간단하게 어떠한 공휴일인지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휴일인데요. 아마 고시원 사장님이 제가 혹시나 출근을 안 하는 날로 알고 있을까봐 그런 것 같은데, 이제 문자가 왔어요. 오늘도 청소 잘 부탁드린다,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아마 제가 혹시나 공휴일이라서 청소를 안 하는 날로 알고 안 올까봐 그렇게 보내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개인적인 얘기였고요. 구독자 이벤트에서 구독자분이 질문을 해주신 것에 대한 답변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 유튜브를 시작한 것부터가 제 생각을 올리고 제 의견을 얘기하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다른 분들의 생각이나 다른 분들의 고민 같은 거를 들어주고 그것에 대해서 같이 소통을 해보면 어떨까, 이게 좀 더 커서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했던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구독자 100명 이벤트에서 연락을 주신 분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자, 다시 세포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대한민국에서 태어날 수 있는 선택, 또는 한 장의 룰렛을 돌려서 랜덤하게 UN 250여 개 나라 중에 한 나라로 태어날 수 있는 선택권이 한 장이 있다면 무엇을 선택할까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다른 나라를 잘 몰라요. 뭐 어디 나라의 수도는 뭐다, 이런 게 약간 상식처럼 받아지고 있는데, 저는 사실상 그게 왜 상식인지를 모를 정도로 잘 모른단 말이죠. 왜냐면은 저는 그분들한테 묻고 싶은 게, 그분들이 장담하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지역명도 아마 다 모를 거라고 장담을 해요. 뭐 경기도, 경상북도, 무슨 시, 무슨 군, 무슨 리, 이런 것까지 대부분이 다 모를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 다른 나라의 수도, 그거를 솔직히 저는 왜 알아야 되고 왜 상식인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갈 일이 없잖아요. 물론 가본 적이 있거나 갈 일이 있는 사람은 뭐 알아두는 게 상식일 수도 있지만, 뭐 나라가 250여 개라고 했을 때 과연 250여 개의 나라 이름이라도 외우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뭐 무슨 기준으로 어느 나라의 수도를 외우는 게 상식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고 관심이 없기 때문에 좀 알아보고 찾아봤는데, UN 회원국은 193개라고 해요. 아마 약간 헷갈리셨던 것 같고요. 질문의 의도는 전 세계 어느 나라 중에 한 곳으로 떨어진다면 이라는 가정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그렇게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조건이 디테일하면 디테일할수록 선택에 대한 고민의 시간이 길어질 텐데, 질문에 대한 여러 의견을 말해 보겠습니다. 우선 세포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돌아갈 것인가 안 돌아갈 것인가 라면, 저는 굳이 돌아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억을 가지고 갈 수 있느냐 없느냐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억을 가지고 돌아갈 수가 없다? 그러면 그 세포 상태가 아무리 나라는 세포로 태어났다고 한들 그것을 더 이상 나라는 존재라고 이름을 붙일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나도 나를 나라고 부를 수 없는 상태가 과연 나라는 세포라고 불릴 수가 있는가 라고 물어봤을 때, 그거는 제가 아니라는 쪽의 판단이 더 강하기 때문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복제인간, 뭐 복제동물이라고 하죠. 저랑 모든 세포랑 유전자가 저랑 완전히 동일하다고 해도 그 복제인간 또는 복제동물이 과연 나인가 했을 때 그것을 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거예요. 왜냐면 복제라고 태어났다고 해도 그 사람이 처음 봤었던 거는 뭐 과학자거나 아니면은 그
과학시설 뭐 이런 거였겠죠. 근데 저는 태어나서 처음 본 게 의사 선생님이고 그리고 이제 엄마였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것을 나라고 부를 수가 있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기억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다. 그래도 저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포로 돌아간다는 점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정자로 만약에 돌아간다고 해봐요. 정자도 이제 세포의 일종일 수가 있겠죠. 현재의 기억을 가지고 시작해야 된다? 저는 좀 지옥 같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랑 정자가 합쳐져야 제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태어나는데 세포로부터 태어나서 경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남자랑 합쳐지지 못하면은 그냥 제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정자보다 무조건 제가 더 빨라야 되고, 제가 무조건 난자 안으로 들어가야만 내가 태어날 수가 있는 거겠죠. 제 자아와 지식이 있는 이상 세포 분열도 저 스스로 해야겠죠. 제가 이렇게 어떻게 해서 세포 분열까지도 제가 해야 되고, 태아 시절부터 부모님이 하는 모든 말, 그리고 부모님의 뭐 이제 형제, 친척, 뭐 TV 소리 모든 거를 다 이제 뱃속 안에서 들어야겠죠. 266일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아이가 이제 임신해서 태어날 때까지. 그 시간 동안 감옥보다 더 지옥 같은 생활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세포라는 것 자체가 시신경, 청각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오로지 자아를 가진 채로만 어떤 감각도 못 느끼고 그렇게 살거나, 또는 감각에만 의지한 채로 세포로 살아가는 것. 지금 만약에 당장 눈이 안 보인다고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근데 눈도 안 보이고 소리도 못 듣고 먹지도 않고 냄새도 못 맡고 그냥 자아만 가진 채로 살아간다는 것. 그러니까 살아있는 채로 고문을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24시간을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등 어떠한 감각도 없는 세포의 상태로 자아만 존재한 채로 하루만 살아도 저는 미쳐버리지 않을까 싶어요. 세포 시절로부터 모든 기억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 또는 아기로 태어나서 내 자아가 있는 상태로 살기 위해서 이제 어머니의 모유를 먹어야 된다거나, 뭐 이러한 행위 자체가 저는 혐오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자신 자체가 혐오스러울 것 같아서 좀 힘들 것 같고요. 또한 제가 아이의 몸으로 태어난다고 한들 그것은 사실 아이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육체만 아이일 뿐이지 정신과 자아 그 모든 것이 이미 저는 현재 제 나이 30살이라고 쳤을 때 30살이겠죠. 그러니까 세포부터 기억을 가지고 태어나서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는 존재를 사람이라고 부를 수가 있냐라는 거죠. 또 철학적으로도 너무나 진보된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요. 같은 인간으로 부를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까지도 들어요. 아무리 아이라고 한들 이제 정신과 자아가 이미 30살 이상이기 때문에 아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가 아이면은 뭐 외소증이 걸린 사람들은 다 아이가 아니잖아요. 또는 뭐 장애가 있다고 해서 아이도 아니고, 결국에 어른이라는 거는 시간이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자기가 완전한 독립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도 조금 더 어른이 가까워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아이의 육신을 가진 제가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말하는 것까지 그 모든 것이 괴롭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정신으로는 뭐 엄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뭐 혀가 아직 덜 자랐거나 혀에 근육이 없거나 뭐 입에 근육이 없어서 엄마가라는 발음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아이의 육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 시작하면 너무 괴롭고 답답하지 않을까 싶고요. 중고등학생으로 돌아가는 건 어때요? 근데 저는 그것도 싫어요. 그러니까 제 학창시절 자체가 그렇게 행복하고 만족스럽지 못했고요. 대학생도 그렇게 좋은 삶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는 것 자체가 싫은가?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나 과거로 돌아가서 지금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다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저는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간다고 해서 현재보다 더 그렇게 완벽하게 잘 살고 꼼꼼하게 살고 뭐 그럴 것 같지도 않아요.
사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도 공감을 또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20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학생들을 정말 이유 없이 때리던 시기예요. 한 문제 틀리면 한 대를 맞는 게 그냥 그 시대였어요. 정말 믿기지도 않게 야만적이죠. 그러니까 100문제에서 20개를 틀리면 20대를 그냥 맞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냥 틀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틀렸다는 이유로 그냥 때리던 게 그 시대예요.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게 야만적인데, 그때는 그냥 그게 다들 당연하다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현재 만약에 선생이 애들을 때리면 부모들이 난리가 나는 게, 왜 애를 때리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그렇게 다들 맞았었으니까. 그러니까 떠들면 시끄럽다고 때리고, 졸면 졸았다고 때리고, 급식을 남기면 급식을 남겼다고 때리고, 정말 온갖 이유로 그냥 이유를 만들어서 때리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거짓말 같죠? 아마 좀 나이가 젊으신 그런 구독자분들께서는 아마 믿어지지도 않을 거예요. 무슨 뭐 급식을 남겼다고 때리고, 뭐 졸았다고 때리고, 한 문제 틀렸다고 뭐 때리는 게 말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아버님,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이제 좀 어린 친구들이라고 해도, 뭐 중학교 고등학생 정도만 돼도 부모님이 이제 저보다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제 또래는 아니겠죠. 아마 뭐 40대 50대 정도 되실 텐데, 그분들 이제 제 구독자가 직접 겪은 일일 수도 있고요. 제 구독자님들이 이제 만약에 중학생이거나 고등학생이라면 부모님은 분명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혹시 뭐 그냥 틀려서 맞아본 적 있어요? 엄마 아빠? 이러면은 나는 그냥 뭐 한 개 틀리면 우리 때 하나씩 맞았어. 이게 정말 그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더 나이 많으신 분들은 촌지라고 하거든요. 선생님한테 돈을 갖다 바쳐야 돼요. 근데 돈을 안 갖다 바치면 때렸어요. 돈을 안 주면 그냥 때리는 거예요. 그게 그냥 그 시대였어요. 정말 그런 시대를 살았었어요. 그런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저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해요. 남자들은 또 군대도 있거든요. 군대도 다시 가라고 하면은 대부분 안 가는 게 훨씬 크잖아요. 이런 주제로도 나오지만, 뭐 어떠한 조건으로 어디로 가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반반 갈린단 말이에요. 어떤 조건이든 간에. 뭐 10억 줄게 군대 갔다 올래, 그래도 안 가는 사람이 거의 반이에요. 근데 10억이라는 돈이 여러분, 뉴스에서 보고 그냥 유튜브에서 봐서 그렇지 10억이라는 돈은 정말 큰 돈이에요. 정말 큰 돈이에요. 정말 너무 큰 돈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10억이라는 돈을 현찰로 만져보는 사람은 대부분 없어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만져본다는 게 아니라 통장에 10억이 찍혀 보일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우리나라에 얼마 없어요. 그게 평생에 단 한 번이라도. 통장에 10억 이상 찍힌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리고 앞으로도 보기 정말 힘든 돈이에요. 10억이라는 돈 자체가. 근데도 반반, 그러니까 2년, 지금은 1년 뭐 10개월, 1년 6개월이죠. 근데 그 시간조차도 다들 안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거는 과거의 사람일수록 점점 더 안 간다는 사람이 많은데, 모르겠어요. 현재 군대는 뭐 다시 간다 그러면 또 다시 갈 사람들이 좀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이 정도 조건이라고 해도 남자들은 막 반반 갈린단 말이에요. 반은 안 간다 그러고 반은 간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만큼 남자에게 있어서 군대가 지옥 같은 곳이고요. 저만 해도 군대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면, 그리고 기억하기 싫은 기억이 있으면 그거를 자기가 자기 머릿속에서 지우려고 한대요. 그래서 그런 건지 뭐 알아서 그냥 기억을 좀 많이 지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종종 내가 군대를 갔다 왔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안 갔다 온 것 같은 느낌이 자주 들고요. 또 군대 특성상 특별한 일이랄 게 없어요. 사실 맨날 거기서 거기거든요. 맨날 같은 일 반복이기 때문에
더 기억이 안 나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똑같은 일 반복 또 반복이니까요. 식당 버스에서 담배를 안 피게 된 것도 그렇게 오래 안 됐거든요. 관광버스에는 재떨이가 있었어요. 이건 좀 못 믿으실 분들도 있겠지만 관광버스 안에 재떨이가 있었고요. 그리고 택시에서도 담배 피는 사람이 있었고, 뭐 PC방, 노래방에서는 그냥 담배를 피는 곳이었어요, 아예. 그리고 식당에서조차도 밥 먹으면서 담배 피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거는 정말 좀 안 믿기죠? 안 믿길 수 있는데 진짜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15년 전까지만 해도 식당에서 담배 피는 사람들 많았고 식당 주인도 뭐라고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죠. 적어도 가게 밖에서 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아직도 담배 피는 식당들이 있다고 해요. 근데 뭐 제가 일본은 안 가봐서 잘 모르겠고요. 유튜브로 좀 봤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과거로 돌아가면 정말 재미없을 거예요. 당장에 여러분 스마트폰 그렇게 오래 안 됐거든요. 2G폰 쓰던 시절로 돌아가고 첫 스마트폰 속도와 넷플릭스, 유튜브도 없던 시절로 돌아가게 되면 놀거리 자체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가 있다고 한들 그 유튜브의 영상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영상들은 대부분 없단 말이에요. 그 유튜버도 없을 거고 앱 자체도 거의 없겠죠. 과거의 1년 뭐 5년 정도가 아니라 20년 30년을 돌아가게 되면 현재 지금 우리가 이제 누리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생각해도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예 싫냐? 그건 또 아니에요. 과거로 돌아가면 당연히 뭐 남들 다 하는 생각 있잖아요. 복권 사고, 주식 사고, 코인 사고, 그리고 그 돈으로 평생 놀고 먹어야죠 뭐. 근데 그러나 조건이 지금의 정신 상태로 정신 그대로 내가 원하는 상황에 갔다가 현재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 그렇다면 저는 갈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굳이 돌아가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로또라는 거는 일주일만 뒤로 가도 당첨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주일 전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그 과거가 달라지겠어요. 그냥 그 정도는 뭐 갈 수 있는 거죠. 흑역사 또는 과거에 후회되는 일들도 다들 있잖아요. 그런 걸 좀 하나하나 고쳐보고 싶어요. 그리고 현재의 나로 돌아와 보고 싶었어요. 그랬을 때 현재의 나로 돌아오면 어떻게 달라질까 좀 궁금해요. 막 지금 제가 카톡에 연락 오는 그런 카톡도 없는데 만약에 제가 과거에 돌아가서 그 순간순간에 조금 더 솔직했거나 아니면 그 순간을 조금 더 좋게 바꿨다면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대학교도 뭐 다른 과를 입학하거나 또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다른 길을 선택해서 제가 그 길을 근데 직접 다 겪으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은 하되 그 순간의 선택만 하고 다 겪으면서 살고 싶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겪어진 결과물만 즐기고 싶어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시도해보고 그런 거면 몰라도 그거를 전부 다 처음부터 시작해서 밟고 올라오는 게 너무 고될 것 같아요. 정말로 정말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뭐 중학교 초등학교로 들어가서 그때부터 이제 롤 프로게이머를 이제 준비를 한다고 해도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된다고 했을 때 그게 과연 최상의 결과물일까? 그러니까 뭐를 해도 어차피 최상일지 최상이 아닐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거를 선택했으면서, 그러니까 그것을 선택했음으로 인해서 오는 또 다른 고통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세포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은 굳이 룰렛을 돌리지 않고 대한민국을 선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닌 룰렛이라면 너무 위험한 요소가 많거든요. 흔히 말하는 게 이제 헬조선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한국이 살기 힘들다, 뭐 여성이 힘든 나라다, 뭐 정말 다양한 우리나라에 대한 욕이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살기 좋은 나라예요.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는 게 GDP 세계 13위예요. 단순하게 193개국 중에서 13위면은 그냥 단순하게 순위로 봤을 때 상위권이에요. 100명 중에 10명이면은 10%죠. 근데 193개국의 13위예요. 그럼 정말 높은 거예요. 12위 이상의 국가에 살게 되어야만 성공적인 랜덤 룰렛인데, 저는 일단 도박을 좋아하질 않아요. 그것도 확률이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100%를 두고 굳이 193분의 12 안에 들 도박을 하고 싶진 않아요. 또한 한국의 밤길만큼 안전한 나라도 없죠. 우리나라 뭐 새벽 2시든 3시든 4시든 그냥 클럽에서 다 걸어 다니죠. 물론 요즘은 칼부림이나 뭐 정신 이상자는 많지만 한국은 칼이잖아요. 근데 당장 미국만 가면 총이에요. 그러니까 열악한 나라 또는 독재국가로 태어나면 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더 심해요. 그 나라들은. 다른 나라들은. 일부 페미니스트들이 하는 말이 세계 여성 뭐 불평등 나라가 대한민국이 최고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이거는 뭐 요즘은 다 알고 계시죠. 말도 안 되는 개소리라는 걸. 당장 일본만 해도 여자 아이돌이 치마 들추고 있어요. 남자 뭐 MC들이 여자 아이돌 치마를 그냥 들쳐요. 그리고 속옷 무슨 색이다 이러고 있고 벌레를 먹이고 있고, 이게 현실이에요. 일부 국가 중에서는 아직도 강간하거나 납치하는 나라도 많고, 한국도 그런 거 아니냐 이럴 수도 있는데, 맞죠? 뭐 한국도 아직까지 뭐 강간도 당하고 칼부림도 나죠. 그런데 뉴스에 나오잖아요. 왜? 그만큼 흔할 일이 아니니까. 평범한 일상은 기사에 나오지를 않아요. 만약에 제가 오늘 뭐 아침에 시리얼을 먹었습니다. 이게 뉴스에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화제성이 있어야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라고 칼부림이 없고, 다른 나라라고 교통사고가 없고, 다른 나라는 강간이 없어요. 어느 나라를 가도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나 한국이 비교적 안전하다, 이거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위험한 나라, 위험한 지역은 자살률보다 타살률이 더 높아요. 물론 우리나라 자살률은 압도적으로 높지만 그건 이제 어쨌든 본인이 선택하는 거잖아요. 근데 타살은 본인이 선택할 수도 없는 거예요. 언어적인 문제도 있겠죠. 물론 세포 시절로 돌아가서 시작한다면은 언어적인 문제는 없을 수도 있겠죠. 언어를 다 배우면서 산다면.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삶보다 근데 나을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세포로 돌아갈 필요가 있나 싶은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다른 나라에서 다른 삶을 살아보는 것 자체가 싫은가? 그건 아니에요. 몽골인으로서 태어나서 양을 키우면서 자연인으로서 돈과 문명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사는 그런 삶을, 또는 뭐 호주에서 포도농장, 소농장 운영하면서 사는 그런 삶도 살아보고 싶고요. 미국에서 태어나서 정말 뭐래도 먹고 사는 그런 다양한 가능성과 민족이 합쳐져 있는 세계 최고의 강대국, 독특한 그런 나라에서 살아보고 싶기도 해요. 그러나 이제 랜덤이라는 변수 또는 세포로서의 시작, 기억을 가지고 사느냐 기억을 모두 없어진 채로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말해본 겁니다. 구독자님과의 대화는 첫 영상인데요. 다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유튜브 영상 설명창에 네이버 폼으로 만든 링크에 들어오셔서 고민 상담 또는 이야기해줬으면 좋겠는 주제에 대해서 보내주신다면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고 글을 쓰고 영상을 제작해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